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에 한 50만 개씩 공급해줄게. 자, 정군 진격 앞으로 외쳤습니다. 투자자 잠깐만 거래량 맛집 보고 부산부동산 스터디 거기 거래량 맛집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분위기 한번 보고 부동산 분위기 턴하면 들어갈게. 근데 양도세 면제 혜택 양도세 면제 혜택 주사위 그거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더 던져. DSR 풀어. 더 던져. 계속 간만 보는 분위기. 일부 투자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소리 소문 없이 니는 매물로 내놨노?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는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 더 이야기할게요. 30% 하락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부산 분위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상당수의 거래가 30% 하락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바보야. 문제는 거래량이야.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 모습. 이때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앞으로 나섭니다. 강을 건너가고 로마를 씹어먹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 나를 따르라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규제는 다 풀었다. 나를 따르라 하고 갑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전부 다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대구 부동산세에 똑같은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움츠러든 영웅, 이 스페인 내전 이후에 파시즘이 장악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무기력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벌집 구멍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 벌집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마지막 작가 해설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리얼리즘. 리얼리즘에서 현실은 아무래도 그 어둠 안에 빛이 감춰져 있다. 이 부동산에서 견줘보면 됩니다. 리얼리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을 바탕으로. 가끔 이렇게 좀 찌꺼리는 거는 좀 사족의 성격이 있지만 일단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리얼리즘을 꿈꾸는 사람은 다시 추세가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부침은 있을지언정 우상향이야. 그 다음 이 책은 전율주의예요. 짙은 어둠과 냉기. 그 읽으면 그냥 우울해집니다. 이런 책 한번 읽고 나면 정말 한 일주일은 그냥 한 침잠하는 기분. 네, 한없이 그냥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는 그 느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전율주의라고 말을 해놨는데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한 세계만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듯이 그려낸다. 일본식으로 장기 L자형, 요런 침체로 간다. 우리는 아직까지 갈림길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장관이 주사위를 던지고 여기는 갈림길이야 라고 외치지만 아직까지 갈림길 가지 않은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리얼리즘 제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좋은 기회를 엿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망해라 그냥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영원히 끝이야 라는 이 전율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마다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시청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이 거래량이라든지 미분양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요거 주기적으로 짚어드려요. 분양권 매도 물량 이거 개수 일일이 수작업으로 세워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수작업으로 다 세워서 알려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알려드리죠. 그 다음 거래량 매일 체크합니다. 신고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일일 거래량은 어떤지, 최근 몇 개월간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매일 짚어드립니다. 이거 정말 거래량 맛집 아닌가요? 자, 주택 구입 부담지수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계속 커져 있다.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은 문제는 뭐냐? 많이 떨어졌잖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누구는 이 좌절과 이제 정상화로 가야지. 규제 해제 정상화 뭐든지 다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 세로의 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격이거든요. 가격. 그럼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데 가격은 어디에요? 가격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높은 이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아직 좌절 단계로 내려가려면 이 평균 살구세계의 이 평균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와야지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거예요. 물론 일부 아파트 가격 40% 이상 떨어지면서 이 좌절 단계의 가격으로 내려오기도 했어요. 아주 일부 아파트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턱없이 높은 가격이더라. 물론 이것은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한 30%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살구색에 걸쳤거나 요 정도 느낌. 아파트가 삼성열이 달랐기 때문에 위치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상당수 아파트들은 보면 살구색까지 왔으면은 30% 떨어졌으면 요 살구색의 느낌이에요. 정말 40%, 50% 떨어지면은 어쨌든 이 추세 하단 단계, 이 가격적인 측면, 세로축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이 단계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또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현재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부분, 4단계,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단계까지 오려면요, 대형 금융사고, 뭐 PF발, 뭐 위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계속 있잖아요. 이 금융권에 지금 돈이 안 몰리는 문제라든지 대부 업체가 우리 장사 접을래 러시안 캐시 너희 장사 못하겠어 이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투매하는 현상,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투매하는 현상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 아직까지 좀 높은 단계, 지금 현실 부정 단계로 접어들려고 하는 시기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란 말이야? 아직까지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자, 여기 신규 주담대 취급액 요 기준 오늘자로 업데이트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고 4.74% 지난달보다는 신규 취급액이 좀 낮아졌어요. 이거 뭔가요? 코픽스 금리는 한도 끝도 지속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신규 취급액은 낮아졌더라. 좀 신기하다. 이 관치금융, 야 너희 대출금리 좀 낮춰. 그렇게 하면은 자꾸 경쟁력으로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오르고 서로 오르니까 안 되겠어. 낮춰라고. 이 분위기 관치금융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에서 입김을 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다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제가 주택구입부담지수 예측할 때 표준 대출, 저것이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4.8%를 예측해놨어요. 이거 한참 전에 예측해놓은 거거든요. 6%, 5%, 4% 금리 흐름까지, 물론 중간중간 변동은 생길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적기라든지 매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한없이 그냥 빠질 거야. 가격 30%, 40% 빠졌다. 그동안 집값 오르는 거 막 100%, 200% 오르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었는데 니라도 그래 떨어지는 이야기 맨날 해주니까 그래 기분 좋아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상당수는 야 더 떨어져야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군. 평균적인 가격,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 그래,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시기까지 왔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또다시, 우상향을 꿈꾸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누가 보셔도 관계없어요. 사실, 제 방송 시청자들은, 유주택자가 더 많이 시청합니다. 무주택자보다, 제가 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끊임없이 예측하려는 이 부분 속에서 전세자금 대출금리 최근에 낮아졌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11월 달에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변동금리 2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5.54% 높아졌어요. 이거 어디까지 평균이거든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면 근래에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뭐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런 뉴스들 나오고 나면 항상 뒷북 치듯이 뒤에 기준금리 인상이 뒤따랐어요. 이 성남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심리 어떻게든지 조금 살려보려고 하면은 저 금리가 낮아진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겠더라.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절월세 물량 등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 매동산 매도 물량 수요일날 전형적인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39,679건. 야, 옛날에 매물이 이렇게 많은 시절도 있었잖아. 그때 비하면 지금 매물 많은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2020년 차트거든요. 2020년 부산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좋아졌느냐? 허위매물 계도기간 1개월에 걸쳐서 허위매물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매물이 많이 줄어드네 하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더 걷어들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이 부동산의 이 상승 하락 이 분위기를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잖아요. 결국 이 심리 때문에 매물 개수가 확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었는데 왜 그때보다 이거 허위 매물 덩어리예요. 허위 매물 클라우드, 위에 뜬구름처럼 떠 있는 이 클라우드, 허위 매물 덩어리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역대 최고급의 매도 물량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물량 요 초록색 선 시뮬레이션 19,200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요. 6월 달이 되면 그 2만 건 넘어가죠. 지금 현재 18,851건 또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연말보다도 물량이 더 많아졌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월세 물량이잖아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월세가 더 싸요. 월세가 더 메리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 전세를 좀 기피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전세 대출 금리 낮춰줄게. 월세 가지 말고 전세 좀 들어가. 전세 시장 붕괴되면은 매매 시장이 붕괴된단 말이야.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돼. 그렇다고 무작정 전세 대출 금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한은에서 이야기했어요. 야 전세 대출 저거 안 되겠는데? 저 너무 심각한데? 저거 야 DSR 적용시켜야 되겠어 저거. 저거 DSR 적용시켜야 되겠어. 저거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실체를.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금은 다주택자와 이 갭 투자자의 싸움이에요. 다주택자는 충분히 돈 여유 있는 찐 부자들 여유 있는 다주택자들은 월세 내놓으면 되지. 집 비었어? 몇 달 비워도 괜찮아. 집 비워도 괜찮아. 일단 그래 뭐 사람들 월세를 선호한다니까 월세 내놓을게. 갭 투자는 똥줄이 탑니다. 무조건 이거 전세금 또 받아야 돼요. 높은 전세 또 받고 해야 해결됩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주택자와 갭 투자들 여유 있는 사람과 여유 없이 연끌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지금 싸움 국면, 그것이 이 전세와 이 월세, 나중에 전세 월세 비율도 보여드리잖아요. 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최고치를 갱신해서 3296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4건, 조금은 좀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24건. 연초 되면 그런 현상 좀 있었어요. 작년 연초에도 하루에 거래량이 부산에 하루 거래량이 28건이라고? 이게 28건이라는 거죠. 이건 대구에서는 종종 있었어요. 거래량 침체했을 때. 근데 부산은 거래량 안 나와도 38건 수준은 나와줬었어요. 시장 분위기 많이 가라앉았을 때 24건은 좀 심하더라 오늘. 연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해석을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초록색 덩어리는 17년에서 22년 사이의 평균 수치이고요. 또 하나하나 있는 개개의 꺾은 선 그래프들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매년 차트가 어떻게 흐름이 변해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갈색 차트 요것이 작년 22년의 차트고요. 그 다음 회색, 진한 회색인데요. 빨간색 네모 안에 하얀색 숫자, 그것이 올해의 수치입니다. 그 흐름 따라가시면 되겠고, 작년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거래량 흐름, 어쨌든 규제 해제 효과 3개월은 끝나간다. 그랬으면 또다시 불쏘시개를 정부에서 던져 넣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야 그걸로 안 되겠어. DSR 해줘. DSR도 풀어줘. 한 개 더 사줄게. 근데 이거 양도세 어떻게 해결해줘?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그 말인즉슨 살 생각이 없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는 그걸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투자자들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명륜자의 고점 대비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7억 7천, 매매가 전세가 큰 차이 없어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가격이 25% 정도 하락했고요. 명지 국제신도시 40평형 30% 좀 덜 빠졌네요. 한 25% 정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또 거래가 이렇게 신고가 되는데요. 6억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35% 정도 빠졌습니다. 6억 무너질 거라는 열독자 분께서도 그렇게 예측하시더라고요. 6억 이하로 떨어지는 거래가 내년 되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거 12월 15일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웬만한 카드는 다 썼어요. 이제 진짜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할 것인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웬 시그니처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30% 정도 떨어지지 않은 거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던 게 거의 거래가 30%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더라. 지금 시점에 꼭 사야 된다면 30%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 40% 하락하는 거래들도 제법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대구,
세종, 인천, 경기, 부산이 하락이 제일 늦어서 그래요. 그때쯤 되면 야 지금은 이 30% 하락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꼭 사야 된다면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앞서 먼저 하락한 노치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동네 3점 그린코어 포레스트 가격 30% 어느 정도 20% 가격 하락이면 야,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이죠. 롯데 3차 자동 요 근래 고점 누가 찍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계속해서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거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동 SK뷰 30% 나머지 가격 싸 보인다고 같이 30% 떨어지거든요. 평당 거래대금도 한번 환산해서 계산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이고 계금주공 3단지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사시려면 지금 꼭 사야 된다면 내가 뭐 신혼부부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런 매물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가격 낮은 부분은 3천만원 떨어지지만 이거 3천만원 떨어지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기본 20%씩 하락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1월달은 아직까지 별로 의미 없죠. 어쨌든 작년에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1월달 아직까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래량 이 3천건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로 이걸 이만큼 띄워 올린단 말입니까? 이 침체 기간 근데 과거에 정말 한 2년 정도 과거 2018년 19년 요 무렵에 2년 정도 야 정말 시급했잖아요. 지금 규제 풀어서 이제 뭔가 좀 이때 부산만 확 풀어가지고 확 살아났잖아요. 지금 부산만 풀어줘도 지원차를 반해 전국을 다 풀어놨으니까 야 어느 지역부터 띄우지? 투자자들도 투기꾼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야 어느 지역부터 우리가 몰려가서 띄워야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까?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 너무 전방위적으로 풀었다. 정부의 인내심이 많이도 부족했구나.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정부가 많이 급하구나. 뭐 요런 식의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요 부자들이 먼저 나서라. 너희가 먼저 비싼 아파트 사고 몸빵 떠봐라. 그러면 내가 그 밑에 가격은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아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입만 털고 있어요. 입만. 야 입만 털지 마라.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갖고 집을 사야 되지. 입만 턴다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더라.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 가격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량 규제 해제 효과 이제 다 끝나가나요? 네, 규제 해제 효과 다 끝나갑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매물도 여전히 같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두산 이버더 제니스 하브시티 고점 대비 4억 차이 나요. 기본 2억 차이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범람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 넘치는 분양권 매물 얘들이 프리미엄이 빠졌다 뿐이지 많이 쌓여있던 프리미엄이 빠졌다 뿐이지 주변 가격들도 30%씩 떨어지면은 주변 가격보다 얘들이 더 비싸거든요. 과거에는 뭐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분양권을 사고 이런 것들이 주변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절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너무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놨어요.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건축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근데 이거 좀 이런 분위기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분양가를 확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은 포지션이죠. 이미 땅도 비싸게 매입해놨고 어쨌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싼 물건 지금 뭐라고 전세 거래량 93건 월세 거래량은 한 80건대였던 것 같아요. 거래량 이때 느낌이 좀 안 나죠. 안 나요.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로 전세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내년에 한 2만 세대 입주시키려면은 올 초 같은 월 평균 한 3,000건대 3,500건대까지도 거래량 이 정도 나와야지 내년 물량이 소진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도 한정음씩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매물들 그리고 새롭게 나올 전세 매물들까지 소진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전세 거래량을 수반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더라. 요거 지금 2,000건 벌써 넘어섰는데 야 지난달하고 비교해봐라. 그전달하고도 비교해봐라. 지금 10월달 11월달 올해 1월달 작년 12월달 거래량이죠. 이거 확실히 많잖아. 이거 임대아파트 거래 많았습니다. 부영사랑으로 저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 가격대 기본 2, 3억씩 빠지는 거래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올해 1월달에 일어났던 거래만 볼게요. 1월 3일날 고점 대비 1.55 가라.
1월 2일 날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되나요? 1.65 가락. 그리고 1월 3일 거래 보시면 고점 대비 2.65 가락. 이렇게 가격이 해가 거듭될수록, 달이 거듭될수록 가격은 더욱더 많이 빠지는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까지도, 여기 요 임대 아파트, 요런 거래량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부산 점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맞죠? 요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차트에 약간 흔적만 남길 뿐이지, 큰 변화는 없더라. 조금 매매와 전세 시장, 여유 있는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렸다. 평균 전세 가격, 급격하게 꺾인 모습. 아직까지 1월달은 아직까지 의미 없습니다. 거래량 더 많이 살아나야 의미 있어 보일 거예요. 요거 차트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전세 금액도 계속 오르고 아파트 개수가 엄청 늘었으니까요. 연간 2만 개씩은 기본적으로 계속 공급되었으니까 거래량은 계속 늘어왔던 분위기에서 뭔가 다르죠.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3억 미만 비중, 아직까지는 요 숫자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지금 80%에 근접해 가는 단계 같습니다. 전세의 4억 이상 비중이 이제 10% 무너질 때가 되었겠구나. 월세 거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웃고 있고, 전세 거래는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월세 가격 정점 찍었더라. 임대 거래량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요 수준까지 정말 5,000건 이상 수준 유지되어야지 무탈할 텐데, 가격을 띄워 올리기에는 매물도 많고 거래량도 너무 죽어버렸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